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 하우투스탁의 전혜연입니다.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의 권유나 소문을 듣고 군중 심리에 휩싸여 투자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냉철한 객관적 분석 없이 추측이나 운에 맡기는 투자를 하면 낭패보기 십상인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기술적 지표들에 대해 익힌 후 뛰어들면 투자의 위험을 훨씬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있어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갭에 대해 공부해볼까 하는데요. 갭이란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함으로써 나타나는 차트상의 빈 공간을 의미하죠. 돌발적인 악재 또는 뜻하지 않은 호재로 전날 가장 낮은 가격보다 더 하락하거나 최고가보다 더 오를 때 발생하며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갭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좀 보시죠. 갭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갭의 특징,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갭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시장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갭이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어떤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좀 불행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갭을 잘만 이용을 한다면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성과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 때문에 이 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나중에 차후에 심화 과정에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매매 기법 자체를 그 갭 이론에 근거해서 전부 다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그 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교과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갭에 대해서만 우선 좀 배워보는 간단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갭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고 주가 추세의 변화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발생 시점에 따른 투자 전략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 뭐 갭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돌파 갭이라든지 아니면 급진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매매 대응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갭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영어로 가니까 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캔들과 우리가 이제 주식 차트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 봉을 갖다가 캔들이라고 하죠. 그 캔들과 그 다음 캔들의 발생함에 있어서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뜻도 갭이라는 것이 공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캔들과 캔들 사이에 빈 공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갭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시장이면 특수하게 발생하는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갭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오늘 장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장이 새로 시작을 하는데요. 장이 끝나고 내일 아침에 장이 새로 시작할 때까지 시간적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이 끝났다고 해서 어떤 금융 관련 내용들이 전체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밤사이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것이 그 다음날 시작할 때 한 번에 약세라든지 강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갭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상하한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은 상한가 15%, 그 다음에 하한가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도 상한가 10%, 하한가 10%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있습니다. 뭐 다른 여타 자그마한 시장에도 있고 없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갭이 있고 없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뭐 심지어 뭐 부도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 이상 하락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극단적인 진행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갭이라는 것도 존재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갭이 있다라는 것은 상한가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상한가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시장의 안정성,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시장, 그런 경우에는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가 제도가 없어도 시장 자체적으로 어떤 매수세라든지
매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와 주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금융위기 오고부터 미국도 상한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어떤 날은 뭐 1000포인트씩 오른 날도 있었으니까.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갭의 특징을 보시면은 갭은 발생 후 주가의 중요한 지지 또는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갭이 만약에 발생을 하고 그것이 유지가 된다면은 그것은 돌파를 했을 때는 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상승을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때는 저항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가격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주가 차트에서 갭이 발생한다는 것은 투자자들께서 그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가격을 항상 기억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발생 후에 2, 3일 이내에 그 갭을 메우지 못하면은 상승 갭이면 상승 방향으로, 하락 갭이면 하락 방향으로 그 추세가 그대로 연장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갭의 종류에 대해서 보시겠는데요. 갭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역시 돌파 갭, 급진 갭. 이것은 대부분 보면은 상승할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소위 말해서 큰 수익을 올리시고 싶으시면은 이 돌파 갭과 급진 갭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올 때는 그 종목이 큰 변화를 가진다. 아니면은 시장이 큰 변화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갭은요, 말 그대로 박스권 장세에서 추세에 큰 의미를 주지 못하고 며칠 내에 소멸되는 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크게 의미를 못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돌파 갭은 주가의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40만 원권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시장의 호재로 인해서 아침부터 40만 원 이상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은 돌파 갭이 되겠죠. 40만 원 넘어선 상태에서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급진 갭은요, 돌파 갭이 발생한 이후에 시장이 정말로 강력할 때, 그죠?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가질 때는 돌파 갭 이후에 주가가 약간 유지가 되다가 또다시 갭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강한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급행 열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서는 꿈과 같은 갭입니다. 그죠? 뭐 급행 열차, 특히 이제 상승할 때 급행 열차를 타면은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으니까 우리 투자자는 꼭 이런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급진 갭은 꼭 한번 맞아 보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게 소멸 갭입니다. 사실 이게 별로 안 좋은 요소인데요. 기존 흐름이 갭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돌파를 하다가 그 흐름이 다시 한번 반대 방향의 갭이 나오면서 그 기존의 갭 상승 흐름을 소멸시켜 버리는 갭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분위기는 좋았는데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갭을 얘기하죠. 그래서 소멸 갭이라고 하지만은 흔히들 시장에서는 아일랜드 갭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섬처럼 주가가 그 위치가 고립된다고 해서 섬갭, 아일랜드 갭. 그래서 반전 신호로 볼 때는 밑에서는 강력한 반전 신호로 보는데 위에서는 또 강력한 고점 매도 시그널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갭이라는 거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고요. 특히 이제 돌파 갭하고 급진 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식 투자자라면 꼭 한번 겪어보셔야 될 갭인데 반대로 하락을 할 때도 이런 돌파 갭이나 급진 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면은 상승 급진 갭이나 돌파 갭은 꼭 맞이하셔야 되겠지만은 하락 돌파 갭이나 급진 갭은 절대로 맞이하시면 안 되겠죠. 자, 화면을 보시면서 돌파 갭과 보통 갭과 돌파 갭의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 보통 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세가 큰 어떤 흐름이 없습니다.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중간에 잠깐 갭이 발생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흔히들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갭은 보통 며칠 내에 다시 메워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주가의 추세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보통 갭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 자리죠, 요런 자리.